109번. 두 3차함수 fx하고 gx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번 나번의 조건이 있는데 지금 가번 나번의 조건을 음미하기 전에 fx하고 gx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 3차식 같아요. 계수가 서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여기는 3차 항부터 내림차순 정리할 때 계수의 순서가 1a, b, c인데 여기는 내림차순 정리할 때 계수가 c, b, a, 1 이렇게 뒤집혀 있어요. 그렇다면 fx하고 gx는 어떤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gx를 fx 형태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x3승을 묶으면 돼요. 그러면 cx3승은 c만 남고 bx제곱은 x3승으로 나눠야 되니까 x분의 b, 그 다음은 x제곱분의 a, x3승분의 1이죠. 그럼 이 괄호가 말하는 건 뭐예요? fx에 x 대신에 뭘 집어넣었다고? x분의 1을 집어넣은 거죠. 이 관계식이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 1학년에서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방정식으로서 fx가 0일 때 계수가 거꾸로 된 방정식을 0으로 둔 방정식의 근을 비교해보면 얘가 알파, 베타, 감마면 얘는 역수의 근을 갖죠.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 관계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가번부터 확인해 볼게요. 가번 f2가 0이래요. 그러면 여기서 g하고 연관 지으면 여기가 2가 되기 위해서 x에다가는 2분의 1을 집어넣어야 되죠. 그러면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g 2분의 1 2분의 1을 x에다 대입하면 여기는 8분의 1 f2가 된다고요. 근데 f2가 0이니까 0으로 쓸 때 g 2분의 1이 0이라는 사실을 얻을 수 있어요. 다시 g3이 0이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g3은 여기다가 x 대신에 3을 집어넣는 거니까 x3승은 8이 되고 f3분의 1이죠. 0으로 썼습니다. 자, 그래서 f3분의 1이 0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면 가번 조건의 f에 대한 정보로서만 일단 집중을 해보면요. fx는 현재 인수 정리해서 x 빼기 2의 인수랑 x 빼기 3분의 1의 인수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 또 하나 3차식이니까 1차 인수를 갖고 있는데 그건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여기까지는 쓸 수 있어요. gx에 대한 정보는 g 2분의 1이 0이고 g3이 0이라는 사실에 의하면 gx는 최고차항 c로 묶고 x 빼기 2분의 1하고 그 다음에 x 빼기 3의 인수 그 다음에 x 빼기 나머지 인수 이거 0으로 둘 때 근이 2하고 3분의 1하고 알파의 근을 가졌죠. 그러면 여기서는 역수의 근, 즉 2분의 1의 근하고 3분의 1의 역수 3의 근을 갖고 알파분의 1의 근을 갖겠네요.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표현할 수는 있죠. 자, 그래서 나번 조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리미트 x가 k로 갈 때 gx분의 fx 값이 존재한다. 근데 k가 뭐가 아닌 경우에 3이 아닌 경우에 얘는 극한값이 존재한대요. 그러면 k에다 적당한 값을 대입해 보라는 얘기인데 3은 안 된다고 했으니까 3을 대입하진 못하고 분모가 0으로 가는 값이 뭐가 있어요? 2분의 1하고 알파분의 1이 있습니다. 일단 2분의 1을 대입해 볼까요? 리미트 x가 2분의 1로 갈 때 gx 대신에 얘로 대입할게요. c x 빼기 2분의 1 x 빼기 3 x 빼기 알파분의 1 분자는 x 빼기 2 x 빼기 3분의 1 x 빼기 알파 썼는데 알파가 2분의 1로 가니까 분모가 0으로 가고 있어요. 이 인수 때문에. 이거 전체가 어디로 간다고요? 그럼 이 극한값이 어떤 p값으로 수렴한다고 할 때 분자도 역시 어디로 가야 되죠? 0으로 가야 되죠. 근데 얘는 0으로 가지 않고 얘도 0으로 가지 않아요. 그럼 얘가 0으로 간다는 조건에서 알파가 얼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2분의 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상해서 우리는 fx는
완성해서 인수분해 0으로 쓸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x-2 x 빼기 3분의 1 x 빼기 알파 대신에 x 빼기 2분의 1. 그럼 얘를 전개해서 c도 결정할 수 있죠. gx에서 알파분의 1은 2가 되니까 그럼 gx도 결정할 수 있겠고요. c는 여기서의 상수항을 말하니까 이렇게 상수끼리 곱한 게 마이너스 3분의 1이네요. 그래서 빼기 3분의 1 x 빼기 2분의 1 x 빼기 3 x 빼기 알파분의 1이 x 빼기 2가 되겠죠. 자, 이제 저 극한값으로 넘어갑시다. 요구하는 극한값은 x가 1로 갈 때 x 빼기 1분의 fx 빼기 gx인데 요걸 뺄셈 할 때 공통인수가 x-2랑 x-2분의 1 두 개 있죠. 그걸 묶고 인수분해하는 게 낫겠죠? 그러면 fx에서 남은 게 x 빼기 3분의 1이 남았죠? gx에서는 마이너스 3분의 1하고 x 빼기 3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플러스 3분의 1에 x 빼기 3으로 풀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여기까지 변함없고요. 여기서 1차항이 3분의 4x가 되죠. 그 다음에 상수항이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3분의 4인가요? 3분의 4를 공통인수로 묶으면 이렇게 약분을 하면서 3분의 4가 남는 거죠. 남아있는 x에는 1을 대입하면 되고요. 그럼 여기다 1을 대입한 건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다 1을 대입한 건 플러스 2분의 1. 그 다음에 3분의 4까지 곱하면 그 결과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110번입니다. 다음 함수 fx가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갈 때 x세제곱 더하기 x분의 x3승 f x분의 1 빼기 1은 5.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제곱 더하기 x-2분의 fx는 3분의 1. 두 개의 극한값의 조건이 주어진 상태에서 f1을 구하래요. 지금 fx는 다항함수, 요거 잊어먹으면 안 되죠. 일단 극한값으로 조건을 줬으니까 극한값이 뭘 의미하는지를 확인해 봅시다. 극한값에서 제일 중요한 건 꼴이죠. 일단 분모가 어디로 가고 있냐면 둘 다 x만 있으니까 0으로 가겠네요. 근데 전체 분자는 지금 현재 어디로 가는지는 잘 모르죠. fx가 결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니까. 그런데 수렴값을 가지려면 분자도 어디로 가야 된다는 조건이 있죠. 0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분자의 극한값을 0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f가 몇 차 함수인지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저걸 좀 다른 식으로 써볼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지금 fx가 그 독립변수가 x로 들어간 게 아니라 x분의 1로 들어간 거에 주목을 해야 될 겁니다. x분의 1은 현재 무한대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분자 분모를 x3승으로 나눠서 x분의 1을 치환해서 x분의 1은 가령 t를 치환했다면 t는 무한대로 가겠죠.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자, 일단 주어진 첫 번째 극한값의 조건을 분자 분모에서 동시에 x3승으로 나누면 분자는 fx분의 1 빼기 x세제곱분의 1로 쓸 수 있겠고요. 분모는 1 더하기 x3승분의 x 약분해서 x제곱분의 1로 쓸 수 있죠. 그러면 얘네들은 다 무한대로 가서 현재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로 두기보다는 x분의 1을 t로 치환해서 t를 어디로 보내야 돼요? 양의 무한대로 가겠죠. 0 플러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양의 무한소분의 양의 상수니까 양의 무한대로 갑니다. 그 상태에서 t의 극한값으로 바꿔보자고요. 리미트 t는 양의 무한대로 가고요. 분모는 1 더하기 t제곱으로 쓸 수 있죠. 분자는 ft 빼기 t3승이 되겠고요. 그러면 분모는 현재 2차의 무한대고요. 분자는 현재 3차항이 남아있어서 3차의 무한대로 나온다면 2차분의 3차는 무한대로 발산해서 수렴할 수가 없습니다. 얘가 5로 수렴하기 위해서는 ft는 다항함수라고 그랬으니까 ft는 3차식으로서 이 3차 마이너스 t3승을 없애버려야 돼요. 얘를 없애기 위해서는 ft는 3차항의 개수가 1t3승 형태로 나와야 되죠. 그러면 3차항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2차항의 개수의 비가 이 극한값을 결정하겠죠.
그래서 분모의 2차항은 1이고 분자의 2차항은 ft의 2차항이 존재해서 그걸 ot 제곱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1차항 이하는 현재 여기서는 정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정계수 a와 b를 사용해서 at 더하기 b로 일단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ft는 이런 틀을 만들었어요. 이제 두 번째 극한값의 조건이 남았으니까 거기서 ft 대신에 얘를 집어넣어서 조건을 해석해 봅시다. x가 1로 갈 때 x제곱 더하기 x-2분의 fx 대신에는 x3승 더하기 5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로 쓸 수 있겠죠? 자, 1로 가면 분모는 현재 1 대입해 보니까 0이 돼서 0으로 간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분자도 0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분자의 극한값 그냥 분자로만 쓰겠습니다. 분자의 3차항의 극한값은 3차식의 극한값은 그냥 다항함수일 때는 대입해도 되는 거죠. 1 더하기 5 더하기 a 더하기 b가 돼서 극한값이 0이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0분의 0꼴이어야 수렴할 수 있을 테니까. 여기서 미정계수 a, b의 방정식 하나를 얻어냈어요. 6이 넘어가서 마이너스 6으로써 방식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분모의 2차식은 인수분해 되겠죠. 1 대입해서 0이 되니까 x 빼기 1의 인수를 갖고 x 더하기 2 이와 같이 인수분해 됐고 분자는 fx 대신에 x 3승 더하기 5x 제곱 더하기 ax 그대로 쓰고요. b 자리에 여기서 a를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6 빼기 a로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분자에서 미정계수 a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을 대입하면 1 더하기 5 더하기 a 빼기 6 빼기 a가 0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x-1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3차항 1, 5, a 상수항이 마이너스 6 빼기 a x가 1로 갈 때 분모는 변함없이 x 빼기 1과 x 더하기 2의 곱이고요. 분자는 x-1로 나누었더니 몫이 x 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a 더하기 6이 되죠. 0으로 가는 인수가 약분되면서 이제는 0분의 0꼴이 아니니까 1을 대입해도 되고요. 1 대입했더니 분모는 3, 분자는 1 더하기 6, 7 더하기 a 더하기 6까지 쓸 수 있고요. 그 값이 얼마라고요? 3분의 1로 수렴한다고 그랬죠. 양변에 3 곱하면 a 더하기 13이 1이라는 조건이 되는 거니까 13이 마이너스 13으로 넘어가면 a는 마이너스 12, b는 1번 방정식에다가 마이너스 12를 대입해서 넘기니까 6이 되죠. 자, 이제 fx는 완성이 됩니다. fx는 여기다가 a에다 마이너스 12를 대입해서 결정하는 거로 할게요. x-1 곱하기 x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 12 더하기 6이죠. 그게 마이너스 6이겠네요. 자, f2는 앞에 x-1의 인수는 1이 되고요. 여기가 4 더하기 12 빼기 6 그러면 결과가 10이겠네요. 속도를 내기 위해서 우리는 루피탈의 정리라는 거를 좀 미리 정리해서 극한값을 구하는데 좀 유용하게 사용해 봅시다. 루피탈 정리.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일단 x는 a에서 전제되는 조건이 x는 a에서 fx, gx가 모두 연속이에요. 그리고 fa와 ga가 모두 0입니다. 그럴 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분의 fx는 지금 a에서 연속이면서 a의 함수값이 둘 다 0이라면 당연히 얘도 0으로 가고 분자도 0으로 가서 이 꼴이 무슨 꼴이라고요? 이건 0분의 0꼴이 되겠죠. 그럼 얘를 어떻게 변형할 수 있냐면요. 물론 미분은 아직 교과 과정에서 이거 뒤에 나오지만 다 배웠다고 치고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분자 분모를 x-a로 나눠요. 분자도 x-a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되고 fa가 0이기 때문에 여기다 빼기 fa 빼기 ga를 쓸 수 있죠. 그러면 리미트
x가 a로 가고 t도 a로 간다고 합시다. 그래놓고 분자 분모를 x-t로 나눠요. 그러면 fx 분모는 x 빼기 t분의 gx라고 쓸 수 있죠. 근데 여기다가 빼기 ft 빼기 gt를 이렇게 집어넣을 때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t에서의 미분 계수를 말하죠. 그러니까 리미트 t가 a로 갈 때 g't분의 f't,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0분의 0꼴의 극한값에서 이 극한값이 복잡할 때는 분자하고 분모를 각각 미분해서 그거에 대한 극한값으로 조사해도 극한값은 동일한 값을 얻게 된다, 이 뜻이죠. 자, 그럼 이걸 문제에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자, 일단 처음에 x분의 1을 t로 치환해서 ft를 이렇게 3차 함수를 얻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극한값에다 이렇게 넣었을 때 분모가 0으로 가고 있어서 분자가 0으로 간다는 조건에서 이 방정식을 얻는 과정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과정에서 로피탈을 로피탈의 정리를 활용할 수 있다고요. 자, 그럼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제곱 더하기 x-2분의 fx 대신에 x세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ax 더하기 b로 그냥 써버리고요. 굳이 여기서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해서 대입할 필요 없다고요. 분모가 0으로 가서 이 조건 때문에 분자도 0으로 간 0분의 0꼴이 확인된 거예요. 0분의 0꼴에서는 분자 분모를 각각 미분해서 그거의 극한값으로 조사해도 똑같다는 게 로피탈의 정리라고 그랬죠. 그럼 분모를 미분한 건 2x 더하기 1이고요. 분자를 미분한 건 3x 제곱 더하기 5x 제곱에서 10x가 되고요. 그리고 a가 남죠. 더 이상은 0분의 0꼴이 아니니까 남아있는 x에는 2를 집어넣으면 분모 3, 분자는 3 더하기 10 더하기 a가 되죠. 그 결과가 3분의 1이라는 뜻이라고요. 3을 곱해서 여기 좌변에 13이 넘어가면 a는 마이너스 12로 결정되죠. 그걸 1번에다 대입을 해서 b는 얼마로? 마이너스 7로 b는 플러스 6으로 결정이 되죠. 이렇게 gx를 결정해서 g5의 값을 구하는 게 좀 더 속도가 날 겁니다. 11번 최고차의 계수가 1인 두 3차 함수 fx,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번 g1은 0이고요. 나번 리미트 x가 n으로 갈 때 gx분의 fx는 n 빼기 1 곱하기 n-2 그리고 n은 1, 2, 3, 4에 대해서 이 극한이 성립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일단 가분 조건에서 gx는 x-1의 인수를 갖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나머지 몫이 2차식으로서 2차의 계수는 1이 돼야 될 겁니다. 3차의 계수가 1이라는 얘기니까. 그래서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정도로 써두고 시작합시다. 나번은요 x가 n으로 간다고 그랬는데 n이 가질 수 있는 값은 4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 2, 3, 4를 일일이 대입해서 저 극한값을 조사해서 거기서 어떤 정보를 얻어내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자, 먼저 2를 대입했습니다. n에 2를 대입하면 x가 1로 갈 때 gx는 위에 이미 대충 써놓은 걸 그대로 대입하는 수밖에 없겠죠. 이거분에 fx 아무런 정보가 현재 없으니까 그냥 이대로 쓰겠습니다. 자, 우변에다가 n에다가 1 대입하면 앞에 인수가 0이 되니까 0이겠죠. 지금 현재 꼴은 분모가 0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분자가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야 돼요. 분자의 x에다 1을 대입한 게 0으로 간다는 얘기니까 f1이 0이라는 뜻이 되죠. 그럼 fx는 역시 x-1의 인수를 갖고 있겠죠. 아직 3개나 더 대입해야 되니까 일단 2를 대입해서 또 써보겠습니다. x-1에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그대로 써야 되고요. 분자도 fx로 그대로 써놓고 생각해보면 분모는 현재 0으로 가는 인수는 없죠. 어디로 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극한값은 결정이 돼요. 여기서 우변에다 n 대신에 2를 대입하면 역시 0이겠네요. 그러면 분자가 0으로 가는 수밖에 없겠죠? 분모가 0으로 가든 0으로 가지 않든 분자가 0으로 가야만 0의 극한값을 가질 수 있을 테니까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f2가 0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이 두 개의 조건에서 fx는 x 빼기 1의 인수랑 x 빼기 2의 인수를 갖고 있는 건 알겠어요.
근데 1차 인수가 하나 더 있겠죠. 그 1차 인수가 뭘까요? 아직 3하고 4를 대입한 게 남아있나요? 그러면 3을 대입해 볼게요. n에다 3을 대입하면 x-3분의 3으로 갈 때 x 빼기 1에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분자는 일단 여기 써준, 위에서 써준 x-1, x-2 쓰고요. 나머지 1차 인수 그냥 x 빼기 알파로 써볼게요. 일단 3차식이니까. 그런데 지금의 극한값은 우변에다 n 대신에 3을 대입하니까 2 곱하기 1이 돼서 2가 돼야 되죠. 4를 대입할 때도 뭔가 정보를 얻어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럼 다시 이 두 개에서 더 숨어있는 조건이 없는지를 한번 샅샅이 뒤져봅시다. 지금 2를 대입했을 때 가만히 보면은요, 분모가 0으로 가는 인수 x-1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전체 극한값은 0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fx도 x-1을 하나 갖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얘를 여기다 대입을 했을 때, 자, 여기서 x가 1로 갈 때 x-1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쓴 fx를 x-1, x-2 x 빼기 알파로 쓸 때요, 이 x-1 하나는 약분이 되죠. 그런데 이 극한값이 0이 나오려면 여전히 여기서 얘가 0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0의 인수 x-1이 하나 더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알파가 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즉 이게 x-1이기 때문에 fx는 결국은 x-1을 두 개 갖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x-2하고의 곱으로 완성됩니다. 그럼 3을 대입할 때 여기가 fx 대신에 x-1의 제곱 x-2로 대입이 되겠죠? 그러면 분자는 어디로 가는지는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좌변의 극한값은 그냥 3을 대입한 채로 극한값을 결정해도 되겠죠. 0분의 0꼴로 볼 수가 없을 테니까. 그럼 앞에 있는 x-1은 2 곱하기 여기는 9 더하기 3a 더하기 b. 분자는 3을 대입했더니 2의 제곱 곱하기 1, 4가 되네요. 그 결과가 2라고요. 양변에 2로 나누면 우변은 1만 남고, 좌변은 그 분모를 양변에 곱했을 때 좌변은 분자에 1만 남은 거예요. 우변은 9 더하기 3a 더하기 b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방정식 하나를 얻어낼 수 있는데 3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8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제 하나의 조건이 더 남았죠. n 대신에 4를 대입하면 x가 4로 갈 때 x 빼기 1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분자는 x-1의 제곱 x-2의 fx죠. 자, 그러면 4를 여기서도 대입을 해서 이 극한값이 얼마라고요? 3 곱하기 2가 돼서 6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좌변도 0분의 0꼴로 볼 수가 없으니까 분모에다가 4를 대입한 3 곱하기 16 더하기 4a 더하기 b분의 4를 대입한다면 3의 제곱 9 곱하기 2 18이 되죠. 6이다. 여기서 약분을 먼저 하면 이렇게 되고요. 6으로 나누면 아까처럼 이렇게 돼서 분모가 역시 1이 되겠네요. 4a 더하기 b 더하기 16이 1이라는 마이너스 15가 되죠. 두 번째 방식 얻었고 1번하고 연립을 해주는 겁니다. 2번에서 1번 빼면 a만 남고요. 우변을 뺄 셈을 진행하면 마이너스 7. 그럼 b는 마이너스 21로 계산해서 넘기면 플러스 21 해주면 13이 되나요? 해야 되겠죠. gx는 아까 이렇게 정의를 했었어요. 분모. 그래서 x-1 x의 제곱 빼기 7x가 되겠죠. 그 다음에 13. 여기서 g5는 앞에 인수가 4가 되고요. 뒤에 인수는 25 빼기 35 더하기 13.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0에서 3이니까 결과가 12가 되겠네요. 문제를 그대로 쓰겠습니다. x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가우스 기호 안에 x제곱 더하기 5x를 넣고요. 빼기 x. 극한값은 먼저 살펴봐야 될 게 꼴이라고 그랬죠. x가 무한대로 가면 어쨌든 이 가우스 값도 무한대로 가는 정수라고 보면 돼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에요.
만약 가우스가 없다면 유리화하는 거는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가우스 때문에 지금 처리하기가 좀 까다로운데, 가우스를 푸는 방법은 극한값에서는, 그러니까 가우스의 정의가 이 가우스 기호 안에 있는 양의 소수 부분만 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양의 소수 부분이 얼마냐? 그거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왜? x가 무한대로 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 가우스를 풀면서 5x 빼기 h라고 써요. 이 값의 소수 부분을 h라고 두면 됩니다. 그러니까 h의 범위는 0에서 1 사이로만 인식하면 되죠. 그래서 빼기 x. 그러면 유리화하는데 전혀 부담이 없죠. 분자 분모에 루트 더하기 x를 곱해서 유리화를 합니다. 분모는 1이었으니까 분모에다 곱하는 것은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분자는 앞에 거의 제곱에서 근호가 없어지죠. 뒤에 거의 제곱에서 빼기 x제곱으로서 이게 없어졌어요. 그러면 극한값은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1차분의 1차 1창의 개수의 비죠. 1창 여기 루트 안에 x제곱도 1창으로 봐야 되니까 앞에 1이 하나 있고 뒤에도 1, 분자는 5가 남네요. 결과는 2분의 5 5번에 있습니다. 세 개 함수 fx, gx, hx에 대해서 보기에서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골라라. 기억번부터 확인해 나가면 되겠네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3분의 fx의 극한값과 x가 무한대로 갈 때 gx 빼기 2분의 1의 극한값이 각각 존재하면 fx 더하기 gx의 극한값이 존재한다. 자, 두려움을 버리고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건 그 극한값을 적당히 결정해서 써주면 돼요. 3분의 fx의 극한값을 알파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서 3을 버릴 수 있죠. 3은 x하고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양변에 3을 곱하면 fx의 극한값은 3알파라고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x가 무한대로 갈 때 gx 빼기 2분의 1. 이 2분의 1은 이 극한값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요. 여기에는 x가 없으니까 말이죠. 는 베타라고 써요. 그럼 여기서도 gx에 대한 극한값만 떼어내서 쓸 수 있다고요. 이 gx는 마이너스 2분의 1을 극한값 적용 안 시켜도 된다니까요. 영향을 안 받으니까. 그래서 그냥 플러스 2분의 1로 집어넣으면 옮겨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두 개를 더할 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 건 한 번만 쓰고 fx 더하기 gx는 3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2분의 1로 수렴한다는 조건으로서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기억 참입니다. 니은으로 넘어가서 fx가 gx보다 작고 hx보다 작다. 크기 비교가 되어 있죠. 그렇고 hx에서 fx를 빼서 극한값이 0이라고 한다면 gx는 수렴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이 극한값이 0이라는 얘기는 hx의 극한값과 fx의 극한값이 같다는 거로 인식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둘 다 알파로 수렴한다면 알파 빼기 알파는 0이니까요. 그러나 왠지 좀 찝찝한 구석이 있는 건 뭐냐면 얘가 무한대로 가고 얘가 무한대로 가서 0이 나올 수 있는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즉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에서 0이 되는 그런 발례를 하나 한번 찾아보자고요. 자, 왼쪽에 있는 fx를 그냥 x로 둡시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hx를 쟤보다 약간 큰 거로서 x제곱 더하기 1 정도로 봐도 되겠죠. 그러면 hx는 fx보다 분명히 큰 거 아닙니까? 얘가 없을 때 x하고 똑같으니까. 지금 x는 양에 무한대니까 양수에서만 생각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hx가 fx보다 커요. 그리고 x가 무한대로 갈 때 hx에서 fx를 뺀 거의 극한값이 0이 나오는지를 또 확인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 빼기 이거는 역시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니까 유리화해서 분수식의 형태로 바꿔야 되겠죠? 그럼 분자 분모에 루트 x제곱 더하기 1 더하기 x를 곱해야 되고 분자에서는 이거 빼기 x에서 유리화 시켜줌으로써 x제곱 더하기 1 빼기 x의 제곱. 그러면 분모는 무한대로 가고요. 분자는 양의 상수니까 0으로 수렴하는 거 맞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의 가정의 조건을 다 만들어준 조건이 됐어요. 가정이 된 거라고요. 그런데 fx나 gx 왼쪽에 fx의 극한값이나 hx의 극한값은 둘 다 어디로 가는 거죠? x하고 루트 x제곱 더하기 1로 주어져 있으니까 무한대로 가고 무한대로 가요.
즉 여기가 무한대니까 gx는 무한대로 간다고 해서 수렴한다고 말할 수 없는 반례라고요. 그래서 니은번은 틀렸죠. x가 양인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이 fx보다 작고 x제곱 더하기 2x는 fx보다 크다가 성립할 때 이 극한값이 2분의 1인지를 확인해 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부등식에서 이 식의 형태를 만드는 겁니다. 우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세 변에다가 x를 빼야죠. 그러면 부등식은 x제곱 빼기 x가 가운데는 fx 빼기 x가 되고요. 여기는 x제곱 더하기 2x에서 x를 빼면 x만 남죠. 그 다음에 여기에 분모가 루트 4x 4제곱 더하기 2가 있으니까 세 변을 똑같이 이렇게 나눕니다. 그런 다음에 세 변에다 리미트 극한을 취하는 거죠. 여기도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고 여기도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해서 조사해 보면 자 여기는 분모가 2차의 무한대라고 볼 수 있고 여기도 2차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2차의 길수의 b는 분모 루트 4고요. 분자는 1이죠. 우변의 큰값 우선 2분의 1 좌변도 똑같이 루트 4분의 1 2분의 1이 되겠죠. 양쪽의 큰값이 2분의 1이니까 요거의 극한값은 2분의 1이라고요. 디귿번 옳습니다. 그래서 옳은 게 기억하고 디귿 4번에 있네요. 양수 x에 대해서 x보다 작은 자연수 중에서 소수의 개수를 fx라 하고 함수 gx를 fx로 쓰는 경우와 fx분의 1로 쓰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눴어요. 그 조건을 x가 2fx보다 크면은 fx로 x가 2fx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fx의 역수로 gx의 함수값을 결정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예를 하나 들어줬는데 f 2분의 7이 2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2분의 7이 3.5죠. 그럼 3.5보다 작은 그 주어진 x보다 작은 자연수 중에서 소수의 개수 그러니까 3.5보다 작은 소수가 2하고 3 두 개 있으니까 그 개수 2로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fx는 자연수의 값만 갖는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런데 이 조건에서 x값 2분의 7하고 f 2분의 7의 함수값 2하고 2에다가 2를 곱한 값하고 비교해봤더니 우변이 더 크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g 2분의 7은 여기에 해당되는 조건에 합당하니까 f 2분의 7분의 1, 즉 2분의 1로 결정이 되더라 이 뜻이죠. 그래서 8 오른쪽과 8 왼쪽에서 gx의 극한값을 알파 베타라고 해서 베타분의 알파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자 알파를 결정하기 위해서 일단 x가 8 플러스로 갈 때 f를 결정해 봅시다. f 여기도 8 플러스를 적당히 넣어요. 8 플러스라는 뜻은 뭐냐면은 8에 가까운데 8보다 약간 크다는 얘기겠죠. 그럼 8보다 약간 큰데 그 값보다 작은 소수가 2, 3, 5, 7 몇 개 있어요? 4개 있죠. 여기에 값보다 작은 소수의 개수는 2, 3, 5, 7 4개 있어서 f8 플러스는 4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g 값을 결정해야 되죠. g 8 플러스 이 말은 바로 저기 나타난 x가 8 플러스로 갈 때 gx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g8을 갖다가 이 극한가를 갖다가 위의 룰을 적용해야 될지 아래 거에 규칙을 적용할지를 확인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x값 8하고 8 플러스하고 이 f8 플러스를 조사해 봅시다. f8 플러스는 무조건 4죠. 4 곱하기 2니까 여기는 8이 되고요. 이 좌변 x값은 8보다 약간 크다는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등호가 성립을 해서 첫 번째 조건에 해당되겠죠. 첫 번째 해당되는 조건이니까 얘는 f8 플러스 즉 4였군요. x가 8 마이너스로 정의 될 때는 f8 마이너스는 역시 8 근처에서 8보다 작은 소수의 개수는 4 변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리미트 x가 8 빼기로 결정된 g의 값은 자 밑에서 확인할게요. x가 8 빼기라고 쓰고요. 이 f 8 빼기의 값은
여전히 이게 4니까 우변은 8이죠. 그러면 8 마이너스랑 8을 비교하면 얘는 8보다 약간 작다는 얘기니까 8보다는 작겠죠.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두 번째 해당되는 규칙을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f 8 마이너스 분의 1의 값으로 결정을 해야 되니까 결과가 4분의 1이 되겠네요. 자, 따라서 베타분의 알파는 베타는 4분의 1이고요. 알파는 4죠. 결과는 16이 됐습니다.